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장자가 exe라고 되어 있는 설치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창은 이제 설치 마법사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톰캣, 아파치 톰캣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그냥 넥스트를 하십시오. 넥스트를 하시고 두 번째 화면은 라이센스, 라이센스 동의를 하는 화면이죠.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치 라이센스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I agree 하시면 돼요. I agree. 네, 그 다음에 설치할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디폴트로 그 가장 필수적인 거 3개만 선택된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전체를 다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용량 자체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용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본 상태, 스타트 메뉴 아이템, 도큐멘테이션, 매니저 요 정도만 선택된 상태로 놔두셔도 돼요. 그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아까 설치 디렉토리가 나왔었네.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가지를 바꿀게요.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여기 포트 번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가 있는데 808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8080을 818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808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이게 기본값인데 이것만 아니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PC에 오라클이 깔려 있을 거예요. 오라클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깔려 있을 거고요. 이 오라클이 8080이라고 하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설치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251번이라고 하는 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8080이라고 하는 두 개의 포트를 오라클이 사용하고 있어요. 포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포트라고 하는 게 어떤 웹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건물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 것처럼 웹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문마다 붙어 있는 번호를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라클이 이미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웹서버가 같은 포트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들어오는 요청이 오라클로 들어가는 요청인지 아니면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요청인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바꿔주시는 거고요. 8080이 아닌 걸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설치하는 디렉토리예요. 설치하는 디렉토리인데 C 드라이브 죄송합니다. 설치하는 디렉토리가 아니고요. 자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 8 SDK나 혹은 JRE가 선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는 자동으로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자바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넥스트. 그다음 마지막 단계군요. 요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가 뭐냐면 톰캣을 설치하는 폴더예요. 톰캣을 설치하는 폴더고요. 여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면 지금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 파일스에다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스터디 폴더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스터디 폴더 C 드라이브 밑에 우리 스터디라고 만들었잖아요.
이클립스도 우리가 여기다 설치를 했었고 SQL 디벨로퍼도 여기다 갖다 놨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 이름은 톰캣 버전이 9니까 톰캣 9이라고 폴더를 만들게요. 스터디 폴더 밑에 새 폴더 만들기 하셔가지고 톰캣 9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선택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톰캣을 설치할 폴더가 됐죠? 네. 다 설치하는데 13기가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인스톨만 하십니다.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까 포트 번호만 바꿔주시는 것만 필요하고요. 맥에서는 설치할 거 없고 그냥 G파일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G파일 풀어주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거 실행시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다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 다 되셨죠? 설치가 되셨죠? 한 가지만 저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나중에 사용상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정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에서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 선택해 주시고요. 내 PC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속성을 클릭해 주세요. 속성. 그럼 아마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윈도우 10 기준입니다. 윈도우 11하고 조금 다르고요. 제일 아래쪽에 잠시만요. 정보. 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들어가 볼게요.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급 시스템 설정. 고급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요. 아마 이런 창이 떴을 거예요. 환경 설정에서 정보를 들어가시고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들어가시면 여기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는 창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첫날 요 화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경 변수. 환경 변수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이 뜹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스템 속성에서 환경 변수를 클릭하시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여기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데 밑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카탈리나 홈이라고 해주세요. 카탈리나 홈. 카탈리나 홈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에서는 디렉토리 찾아보기를 클릭하세요. 디렉토리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디렉토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톰캣을 설치한 디렉토리가 어디였었냐면
스터디 폴더 밑에 톰캣 9이라고 하는 폴더에다 설치를 했었죠. 그거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변수 이름은 카탈리나 홈. 여기 중간에 언더스코어 들어가 있어요. 언더스코어 들어가 있고 변수 값에는 우리가 톰캣을 설치한 디렉토리. 이거는 윈도우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실 게 있으세요. 한 가지를 더 할 게 있는데 그다음 뭘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서 패스라고 하는 걸 찾으세요.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라고 하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편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편집. 네, 편집을 클릭하시면 또 이런 창이 하나 더 뜰 거예요. 환경 변수 창에서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를 찾고 편집을 클릭하시면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뜰 거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밑에 입력할 수 있도록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퍼센트 카탈리나 다시 퍼센트 그리고 백슬래시 빈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타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카탈리나 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환경 변수를 만들 때 사용했었던 환경 변수 이름이 카탈리나 홈이에요. 카탈리나 홈이고요. 그 앞뒤로 퍼센트를 써주시는 거예요. 퍼센트,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환경 변수 이름 카탈리나 홈, 다시 한번 퍼센트, 그 다음에 백슬래시를 써주시고요. 백슬래시는 그 폴더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이 폴더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폴더 구분자가 백슬래시고요. 그 다음에 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창도 확인, 시스템 속성 창도 확인하고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되셨습니까? 네,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커맨드 창을 하나 열어보세요. 윈도우 첨세 CMD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스타트 어디였나? 잠시만요. 스터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startup.bat 이렇게 해주세요. startup.bat. 그럼 아마 뭐 이런 게 뜰 거고요. 액세스 허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액세스 허용. 그럼 아마 이렇게 막 글자들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뭐 이런 창이 뜨면 이런 게 뜨면 네, 성공한 겁니다. 이 명령이 제대로 동작하나요? 안 되시는 분? 윈도우 탐색기를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그 아까 저도 처음에 안 됐었는데 그게 아마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권한 문제였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C 드라이브 스터디 들어가시고요. 톰캣 9 들어가시면 아마 그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권한 허용을 한번 해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럼 되나요? 네. 아마 아까 제가 그 처음에 했을 때 명령어를 잘못 입력을 했었던 게 아니라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을 했었었는데 권한 문제로 이 bin이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패스를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startup.ba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디렉토리를 찾기 위해서 뭐 카탈리나 홈, 카탈리나 베이스 뭐 이런 그 환경 변수를 지정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 명령어는 웹서버를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웹서버를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고 그 다음에 shutdown.ba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해보시면 뭐라고 좀 한글이 좀 깨져나오죠. 이거는 한글 윈도우 때문에 그래요. 인코딩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이 웹서버는 UTF-8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그 MS 한글 윈도우여서 그래서 그 인코딩이 맞지 않아서 한글들이 깨져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tartup.bat와 shutdown.bat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건 필수는 아니고 우리가 일단 나갈게요. CMD 창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왜 필요했었던 거냐면 그 웹서버를 어디에서 실행시킬 거냐 아무 데서나 실행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커맨드 창을 열어서 커맨드 창에 현재 디렉토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웹서버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웹서버를 종료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저희는 앞으로 실습을 할 때는 이클립스에서 전부 다 할 거예요. 이클립스에서 웹서버를 실행시키기도 하고 종료시키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패스를 설정하는 과정은 안 하셔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설치만 그 원하는 폴더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네, 어떤 게 안 돼요? 스타트업 CMD에서
cmd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배치 파일이 아니라고 떠요. 자, 우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카탈리나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스터디까지만 잡혀 있어요. 톰캣이라고 없고요. 그러면 그거는 환경 변수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자, 환경 변수 할 때에는 아까 내 PC에서 속성 들어가시면은요. 윈도우스 설정 있죠. 윈도우스 설정. 네. 윈도우스 설정에서 정보 들어가세요. 정보 들어가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죠. 지금 요 화면이 고급 시스템 설정이에요. 네. 그다음에 환경 변수. 지금 카탈리나 홈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집.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톰캣 9이라고. 그리고 확인. 확인하셨어요? 확인. 네. 그리고 패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패스를 찾으시고요. 패스 찾으시고 그 다음에 편집.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퍼센트 카탈리나 홈 퍼센트 백슬래시 원자 표시 그 다음 빈 요거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게 다 됐으면 명령 프롬프트 cmd는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cmd를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cmd 창을 새로 열고 startup.bat 이렇게 해보세요. 돼요? 되죠? 네. 됐으면 그 다음에는 shutdown.bat 셧다운도 해주세요. startup.bat shutdown.bat 네, 또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네, 이제 안 드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명령창은 닫을게요. 명령창은 닫으시고 자, 이제 이클립스 실행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실행해 주시고요. 워크스페이스 새로 만들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바 프로그래밍만 했었으니까 이제 조금 주제가 바뀌니까 처음부터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즈 버튼 클릭하시고요. 네. 스터디 폴더 밑에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게요. 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할 거니까요. 웹이라고 할게요.
스터디 밑에서 새 폴더 만드시고 랩 웹이라고 폴더 하나 만드셔서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 자,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폴더 위치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론치. 네, 이클립스 처음 켜지면 이렇게 웰컴 하면 떠요. 네, 이거 닫으셔도 되고요. 닫으셔도 되고. 이클립스는요, 약간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 워크스페이스가 바뀔 때마다 환경 설정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환경 설정이 다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전 워크스페이스에서 했었던 것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새로 다시 원하시는 그런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워크스페이스마다. 그래서 뭐 불편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크스페이스마다 환경 설정을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클립스는.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설정들을 좀 해줄게요. 자, 윈도우스에서 프레퍼런스 들어가 주시고요. 윈도우스 프레퍼런스.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뭐 어피어런스에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테마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폰트 크기가 너무 작아서 폰트 크기 좀 바꿀게요. 제가 얼마로 썼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따가 글자 크기는 나중에 보면서 다시 한번 조절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코딩을 먼저 찾아주세요. 인코딩. 프레퍼런스에서 인코딩 찾아주시고요. 환경 설정 창에서 검색 부분에 인코딩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건데 자, 우선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의 인코딩이 MS949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MS949 쓰지 마시고요. UTF-8 쓰세요. UTF-8 apply.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웹.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해요. 네.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파일들,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 전부 다 UTF-8만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웹페이지가 한국에서만 서비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글자들이 깨져서 안 보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웹페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파일들은 전부 다 CSS, HTML, JSP 전부 다 여기를 UTF-8로 바꿔주세요. UTF-8, apply, HTML, 여기도 UTF-8. UTF-8, apply. 그 다음에 JSP, 역시 마찬가지로 UTF-8, apply. XML은 UTF-8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얘는 국제표준에서 다른 인코딩 쓰지 말아라. UTF-8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 하신 거 전부 다 어플라이 하시고요. 어플라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설정해 주시냐면 서버예요. 서버. 서버. 서버 하기 전에 여기 요거 하나 확인할까요? 자바 install JRE. 여기 자바 버전 얼마로 되어 있죠? 1.8. 그죠? 네.
지금부터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버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웹을 만들 거고요. 웹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때는 이 자바 버전이 자바 8을 쓰느냐 12를 쓰느냐 뭐 자바 9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설정이 뭐 톰캣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스프링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1.8을 쓰세요. 반드시 1.8을 쓰세요. 설치가 되어 있는 디렉토리는 뭐 여러분들 설치한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깔았고 뭐 맥이면은 여기가 뭐 버추얼 머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버전 1.8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바에서 installed JRE 요거 확인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서버의 runtime environ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버 runtime environment. 자, 여기에 지금 서버가 없어요. 우리 서버 무엇을 설치했나요? 톰캣을 설치했어요. 그죠? 톰캣 설치했으니까 여기다가 add 버튼 있죠? add. 자, 여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파치, 톰캣 버전별로 쭉 있어요. 우리가 설치한 게 9.0 버전. 그죠? 아파치 톰캣 9.0. 요거 선택하세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next. 선택한 상태에서 next. 자, 그 다음에 설치가 된 디렉토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browse. 우리가 어디다 설치를 했냐면 여기다 설치를 했죠. C 드라이브 스터디 밑에 톰캣 9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이 폴더를 선택. 자,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워크스페이스의 자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를 사용하겠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피니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뭐 일단 요 정도면 됐고요. 요 정도면 됐고 이제 apply and close. apply and close 해주시고요. 되셨죠?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여기 메뉴 중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아니면 파일, 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처음 실행을 시키셨을 때에는 여기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 선택. 자, 아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자바 프로젝트일 거예요. 오늘부터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게 아니고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게 아니고 무엇을 만들 거냐면 웹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마법사고요. 여기 웹에 보시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자,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넥스트. 프로젝트 이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늘 HTML이니까 HTML 1번이라고만 할게요. HTML 1번.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HTML 1번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할 거고요. 요건 바꾸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서버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서버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파치 톰캣 9.0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모듈은 4.0 그 다음에 디폴트 뭐 아파치 톰캣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놔두시고 일단 넥스트 할게요. 넥스트. src라고 하는 우리 코드 만들 때 자바 코드 만들 때 src 폴더 밑에 만들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넥스트. 넥스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웹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웹 앱이라고 만들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요렇게 바꾸는 이유는요. 요렇게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할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할 건데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컨텐트 디렉토리의 이름을 웹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톰캣에서도 보통 대부분의 웹 서버가 컨텐츠들을 저장하는 폴더 이름을 웹앱이라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앱이라고 할게요. 근데 폴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요. web.xml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 XML 파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요거 하신 다음에 이제 finish 를 하시면 프로젝트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던 구조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코드가. 그 디렉토리 구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자바 리소스라고 하는 것 밑에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우리가 아까 컨텐트 디렉토리를 웹앱이라고 했잖아요. 이 밑에 새로운 폴더가 더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구조예요. 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까지 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웹서버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